골프장에서 만난 파국의 인연. 저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골프장 잔디 위에 서 있습니다. 푸른 잔디 위로 아침 이슬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손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손님들 중 그 고집센 할아버지를 가장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던 이른 아침에 내 캐디는 어디 있나? 라고 외치는 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첫눈에 그가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구력도 오래되고 재력도 상당한 VIP 손님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골프 가방을 카트에 실으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티박스로 걸어가는 뒷모습만 지켜보았습니다. 플레이 내내 그의 곁에서 공과 클럽을 챙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드라이버 샷이 뜻대로 나가지 않자 그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다음 샷은 잘 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녹이 어린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첫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불쑥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수고했소라는 그의 말에 얼떨결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팁은 처음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그가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후한 구석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매번 그의 캐디로 불려나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지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이 그 사실을 두고 수군대는 것도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매 라운드 끝마다 후한 팁과 함께 그의 흐뭇한 미소를 받았습니다. 돈만 준다면 까칠한 성격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와 간섭이 조금씩 늘어남을 느꼈습니다. 라운드 중 그가 필요 이상으로 제게 말을 시키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한 번 다른 손님 팀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그가 몹시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제게 앞으로 다른 사람 캐디 서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집착이 제게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라운드 후 처음으로 그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가 와인을 기울이며 자신의 젊은 시절 무용담과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놀라는 리액션을 보여주며 그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지역 유지에 여러 회사를 거느린 부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말끝마다 맞장구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식사 도중 그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두었습니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쥐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속으로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느새 다정하게 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그가 결국 이제 혼자 지내는 건 지쳤소. 내 곁에 있어주겠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속으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겉으로는 당황한 척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급히 진심이야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쥐기에 마침내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 후부터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제게 값비싼 보석이 박힌 시계를 건네주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머지않아 그가 제게 고급 콘도까지 사주었을 때 놀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거액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꿈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준 선물들을 받으며 그가 완전히 제 손아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시에 그의 집착도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화 한 통 못 받으면 몇십 통씩 부재중 전화가 찍히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잠시라도 그를 피하면 금세 불안에 찬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나날이 이어졌지만 겉으로는 한없는 친절로 그를 대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쉰 목소리로 속삭이는 사랑 고백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족시켜야 제가 얻을 것도 많아진다는 계산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 주차장에서 그의 딸이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다짜고짜 제 뺨을 올려붙이며 아버지를 농락했다며 거칠게 몰아세우는 모습을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벌벌 떠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당장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사라져달라고 소리친 뒤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그 할아버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네 사람에게 손대다니 용서 못한다며 성을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연신 사과하며 달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도 명품도 다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은 능구렁이 같은 할아버지는 점점 더 싫어졌습니다. 저의 목덜미를 만질 때, 허벅지에 손이 올라올 때, 치아에 치석이 가득 차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을 때, 특히나 밤에는 온갖 포즈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이 관계를 끝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젠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놀라 제 손을 붙잡고 이유를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께 죄송해서 더는 못 버티겠다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가 절대 안 된다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해간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호의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에 그가 제게 줬던 돈의 일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가 봉투 속 돈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별의 순간에 그에게 마지막 굴욕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봉투 속 돈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좋아서 자기를 만나는 게 아니구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역시 부자는 부자였는지 감히 자신을 능욕하는 거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돈은 차고 넘친다. 이거겠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정말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었느냐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갑게 처음부터 그랬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젠 놓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있어요. 회장님이라고 고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캐디 일은 그만두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징그러운 노친네는 안 만나도 된다는 생각에 소소한 행복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치킨에 맥주 한잔하고 잡생각은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사연방이었습니다.